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공정에서 주어진 온도에서 살아있는 세포나 포자의 수를 원래 숫자의 10%로 줄이는데 필요한 시간, 이런 시간을 십진 감소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진 감소 시간. 책에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3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39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십진 감소 시간이라고 하고 이니셜은 D라고 이야기하죠. D 밸류. 십진 감소 시간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세포수가 10배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D 십진 감소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미노산과 같은 82번 문제, 아미노산과 같은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 아미노산 적정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틀린 것은 아미노산 적정 36페이지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등전점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인데,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 X축은 OH- 이온의 농도이고 Y축은 pH죠. 일반적으로 적정 곡선의 그래프는 초기에는 NaOH가 첨가되어짐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하다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다가 또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요때의 포인트들을 pKa1, 위쪽의 포인트를 pKa2라고 이야기하고, pKa1과 pKa2의 평균값을 pi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 포인트를 pi라고 이야기하고, 등전점 책에 보시면 등전점 아미노산의 알자 전하가 아미노 액시드의 알자 전하가 0일 때의 pH죠. 아미노산의 알자 전하가 0일 때의 pH, 가장 대표적인 쉬운 글라이신을 예로 들게 되면, 글라이신은 HH NH3 플러스 COO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다가 pH가 낮은 곳에서는 HH NH3 플러스 COOH 형태로 존재하고, 높은 곳에서는 HH NH2 COO 마이너스로 존재하죠. 처음에 아래쪽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NaOH가 첨가되어짐으로 해서 적정이 되어져서 양쪽성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는 완전히 이온화되어진 형태. 글라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개, 마이너스 1개이기 때문에 요 PI 값이 0이 되는 요때 pH를 PI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농도가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렇게 이온화 되어지는데,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pH가 점점점 증가한다. NaOH의 농도가 증가되어짐으로 해서 pH는 점점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증가한다. 맞고, pK가 근처에서 pH 변화가 작다. 다른 포인트에 비해서 pK가 근처에서는 pH 변화가 작다. 이런 부분을 이제 버퍼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충 영역이 존재한다. 맞죠? 맞는 답이고, pH가 pK 값보다 작을 때 산의 농도가 짝 염기의 농도보다 적을 때 이쪽에서는 산의 농도가 짝 염기의 농도보다 높죠. 맞고, 짝 용기의 농도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죠. 첨가되어짐에 따라 가지고 점점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짝산 짝염기의 농도가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83페이지 세포 소기관 중에서 지질 합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 간세포에서 해독작용을 하고 칼슘 저장하고, 83번 문제 페이지 27페이지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졌었던 것 같은데, 활면 소포체가 정답입니다. 27페이지 소포체는 조면 소포체랑 활면 소포체가 존재하는데, 활면 소포체에서는 지질 합성에 관여하고 조면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이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이야기 해줬습니다. 84번 문제,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DNA의 구성 단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84번 문제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유전자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단위.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고, 염색체가 들어있는 기관이고, 단백질 합성 기구이죠. 그래서 다 정답이 아니고 84번 1번 유전자. 85번 문제 미생물의 생장과 대사산물 생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200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에 잠시 다녀왔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미생물의 산물의 세 가지 카테고리 1번 카테고리 생장 관련 산물 2번 카테고리 비생장 관련, 3번 카테고리 혼합 생장 관련이었죠.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젖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 성장작물은 동시에 생장이 되어지고 다 맞는 정답인데 이야기인데, 5번 비성장 관련 산물은 생장 속도가 0인 경지기 동안 생산이 되어지고, 비생산 속도는 세포의 비성장 속도에 비례한다. 이 부분이 아니네요. 비생장 속도가 세포 성장 속도에 비례하는 이 부분은 생장 관련 산물이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섞여져 있는 부분, 요 앞에 부분은 맞는데 요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중화효소 연쇄 반응 PCR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고,
책에서 PCR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28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284페이지를 가게 되면 아래쪽에 중화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내려오게 되면 사용되어지는 효소의 이름은 탁 폴리머레이즈이죠. 탁 폴리머레이즈 PCR 중화효소 연쇄 반응에 사용이 되어지는 효소는 탁 폴리머레이즈입니다. 87번 역시 마찬가지 같은 페이지에 PCR을 이용해서 유전자 복제 한 사이클이 2분 동안 진행이 되어진다면 18분 동안은 18을 2로 나누면 9사이클을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2의 구승을 하게 되면 512가 되어지겠죠. 200구승. 88번 문제 수송 기작 중에서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기작 수송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수송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은 14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챕터 세포는 어떻게 세포 밖의 환경을 감지하는가 4-6-1번 세포막을 통한 작은 분자들의 수송 그 아래쪽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흡수의 두 가지 기본적인 예는 수동 확산하고 수동 확산과 촉진 확산입니다.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수동 확산과 촉진 확산, 에너지 의존 흡수 기장으로는 능동 수송과 집단 전이가 존재하죠.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는 기장은 수동 확산하고 촉진 확산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종결 코돈이 아닌 것은 89번 문제는 책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코돈 테이블이 나오고 코돈 테이블에서 UAA, UAG, UGA를 체크해 두시고 그게 19라고 표시를 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 위에 표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오게 되어지게 되면 UAA, UAG, UGA 나오죠. 종결 코돈. 그 중에서 UGG는 정답이 아닙니다. UGG는 책에서 어떠한 아미노산이냐고 하면 트립토판이네요. 트립토판 오페론에 나오는 UGG 트립토판을 암호화하는 코돈이었습니다. 90번 동물세포를 용질의 농도가 세포보다 낮은 저장액에 담그면 세포의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삼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삼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425페이지에 가서 정확히 이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언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포의 파세 이야기 했을 때 나왔던 비기계적인 방법의 삼투. 만약에 용질과 물이 존재하는데 용질이 100개가 들어있고 물이 900개가 존재하는 수용액이 존재하고 500개 존재하는 수용액 그리고 900개, 100개가 존재하는 수용액이 각각 3개의 수용액이 존재한다라면 그 중에 동물세포의 세포 속에 용질이 500개 들어있고 물이 500개가 들어있다라면 A, B, C 3개의 수용액 중에 세포가
세포랑 같은 조성으로 되어져 있는 비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용질이 500개가 아니라 500개에 비해서 적게 들어있는 100개로 존재하는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있는 900개로 존재하는 부분을 고장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포가 그곳이 아니라 등장액이 아니라 저장액에 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물은 저장액에는 물이 900개가 존재하는데, 저장액 속에는 물이 900개가 존재하는데 등장액 속에는 물이 500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농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900개에서 500개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즉 세포를 저장액 속에 담그게 되면 저장액에 존재하는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특히 동물세포라고 이야기했었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 세포는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삼투라고 이야기하고, 삼투에서 세포가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0분의 답은 1번 세포가 터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